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4쪽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공부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그렇게 높은 출제 빈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시험제도 자체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나 응시 자격이랄지 자격증, 양도대여 이런 부분은 물어보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부분, 나왔던 부분,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표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4쪽 시험 시행기관이라는 말이 있죠. 시험 시행기관. 우리 그 조문을 읽다 보면 시험 시행기관 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체를 주의해 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원칙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요. 25번, 추가 시험까지 25번 시험을 치렀습니다. 모두 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최고 의결기관인 시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원칙과 예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55쪽에 가서 보면 응시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응시 자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뜻이죠? 아무나 누구나.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다. 아무나 누구나.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무나 누구나. 자, 먼저 결격사유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압관리 못하거나 사고 칠 우려가 높은 자, 이분들이 중개업에 종사하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는요, 단위 금액이 큽니다. 몇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못 중개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 종사기에 부적절한 자들을 결격사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중개업자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법인의 임원, 사원, 한마디로 중개업자 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자를 결격사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은 중개업자도 못 되고 등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시험 봐서 증 취득 자체는 못한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다시요, 결격사유자들은 업자 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증은 오픈되어 있어서 증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긴 해도 써먹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에서 벗어나야만 중개업자 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자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예컨대 17살 먹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분들도 시험 봐서 증은 딸 수 있다니까요. 다 오픈되어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 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증은 오픈되어 있다. 아무나 누구나 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증 취득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요, 중개업자 등이 외국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증 취득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정행위한 자입니다. 부정행위자는 그렇습니다.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입니다. 얘는 몇 년간? 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가 3.3이라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3은 뭐냐?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어요.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못된 했길래 자격이 취소됐겠습니까? 그런데 취소되자마자 시험 봐서 증 따가지고 다시 일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자격이 취소된 자 나쁜 놈 대가를 치러라. 3년간은 증 취득이 제한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은 뭐에도 해당한다. 아까 공부하셨던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3년간은 뭐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번에 자격이 취소됐다. 이제 증 없는 일반입니다.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먹고 살려고 보조원 취직하고자 합니다. 안 돼요.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업자는 물론이거니와 등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3년간은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는요,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만 해당돼요. 5년간 커닝하다 걸린 당시는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단이다?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시험보다 걸렸다. 커닝하다 걸렸어요. 네. 자, 그 양반 보조원으로 취직하고자 합니다. 취직은 안 된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얘가 곧잘 물어봅니다. 또는 부정행위자 그래놓고 3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부정행위자가 더 길어요. 5년.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 방법에 대해서 55쪽에 있습니다. 시험 방법, 구분 실시 이런 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그 자체는 잘 안 물어보죠. 나온 적 없고요. 자, 그러면 56페이지로 가서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제가 24회 1차 시험을 붙었다. 근데 2차는 준비 부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차는 준비 부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4회 다음 회, 무조건 다음 회 몇 회? 25회 1차 면제택만 줍니다. 그렇죠? 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5회 시험을 못 치릅니다. 저 26회 시험을 치를 테니까 1차 면제택을 주세요. 이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면제택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밑에 4번 시험식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런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금년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느닷없이 시험 안 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구 정한다.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보면 시험에도 곧잘 납니다. 나왔던 부분, 중요한 부분만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확인하실 표현은 국토교통부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시험시행기관회장은 시도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위원회 설치는 어디에 한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법무사 시험위원회, 무슨 변리사 시험위원회, 중개사 관리사 시험위원회, 시험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에 설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주의하실 건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답니다. 아하, 필수기관이 아니라